그래서 76회에 1번 보시면 영업이익 나오면 항상 요거 물어보는 겁니다.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이익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이익. 그러니까 항상 이거 나오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영업이익 관련된 공식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면 판매비와 뭐요? 관리비 구별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식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매출원가 들어가죠? 기부금은 영업과 관련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관련 있죠. 그래서 30. 매출채권 처분 손실 관련 없어요. 왜냐면 매출채권은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영업 외입니다. 그 다음에 접대비 판매와 관련 있죠. 그래서 답은 1000 얼마예요? 80. 그러니까 얘는 항상 시험 문제 나오면 둘 중에서 하나예요. 공식을 아느냐, 그 다음에 판매비와 무슨 비요? 관리비 구별하는 거. 그거 잘 좀 봐두시고. 2번 거래가 아닌 거죠. 계약, 약속, 주문, 보관, 채용, 담보 등은 뭐가 아니라고요? 거래가 아닙니다.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요런 건 맞추셔야 돼요. 1번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요렇게 나오면 좀 헷갈리는데, 액면가액은 이때만 써먹어요. 우리는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은 무슨 금이야? 자본금. 근데 얘 자본금 아니죠? 그럼 액면가액 쓸 때 있다 없다? 없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린 주로 액면가액은 언제만 써요? 자본금 구할 때.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금 나와라 있죠? 10만원이 8만원 된 거예요. 그럼 2만원 뭐요? 손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도깨비 있죠? 2만원이 35,000원 된 거예요. 15,000원 뭐요? 이익. 그러면 2만원 손해고 15,000원 이익이니까 5,000원 뭐요? 손실. 그래서 몇 번이요? 2번. 요건 연습하면 맞추실 수는 있는데, 액면가액은 우리 그 시험 보실 때에는 주식 발행소 자본금 빼놓고는 쓸 때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맞추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4번 일반적 상거래 외에다가 밑줄 치세요. 우리 외상에는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미수금하고 미지급금. 위에는 판매와 관련이 있다, 밑에는 판매와 관련이 없다. 지금은 판매와 관련이 없어요. 왜요? 왜니까. 그러면 미수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2번 아니면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그 다음에 상품 등을 인수하기 전에 상품 등의 대급을 지급했죠. 먼저 줬다. 무슨 금? 선급금. 그래서 정답은 2번. 요건 뭐만 주의하시면 되냐면, 상거래 외의 뜻만 아시면 맞추실 수 있어요. 상거래 외의 뜻이 판매와 관련이 없다. 그 다음에 계약금 나오면 선급금하고 무슨 금이요? 선수금. 5번 어려워요. 정답 1번.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거 웬만하신 분들 지문만 보고 이걸 못 만들어요. 가는 주식을 비싸게 발행한 거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나는 자기 주식을 비싸게 반 거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다는 주식을 싸게 발행한 거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라는 땡땡 적립금이죠. 우리 적립금은 어디로 들어가요? 이익 잉여금으로 가요. 그리고 얘는 어디로 가냐면 자본 조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앞장에서는 1번하고 5번이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나오면 몇 번 맞춰야 돼요? 2, 3, 4는 맞추셔야 돼요. 시험장 가셔서. 그 다음에 넘어오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는 가시기 전에 프린트해서 드릴게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6번 재무상태표 정의.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그러니까 요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거 꼭 맞춰주시고. 7번의 정답 1번입니다. 우표는 무슨 비라 그랬죠? 통신비. 그 다음에 우리 현금 및 무슨성 자산이 있었어요? 현금성 자산. 통화 및 통화 대용 증권. 요구 분리예금. 당좌하고 보통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이요? 3개월 이내일 때. 그 다음에 8번 총평균법에다 밑줄 치세요. 총의 뜻? 네, 몇 방에? 한 방에. 그래서 전체인데 매출은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매출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출은 나중에 그냥 팔렸다지 그 평균 낼 때 매출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무슨 법이든 선입선출이든 후입선출이든 이동평균이든 그냥 매출은 몇 개 팔았다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보시면 조금 푸시는데 도움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초 10개, 매입 30개, 매입 10개 하면 몇 개요? 50개. 그 다음에 10개에 100원이면 1000원이죠. 맞죠? 30개에 120원이면 3,600원이에요. 그 다음에 10개에 110원이면 1,100원입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5,000 얼마 나와요? 700원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 방에 나눈다고요? 한 방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거를 이제 나눠야죠. 그래서 얼마를 나눠요? 5,700원. 나누기 몇 개요? 50개. 그랬더니 얼마 나와요? 114원.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구하는 게 어렵진 않은데 얘가 어려운 이유는 하나예요. 자주 안 나와요. 그래서 뭐는 빼고 계산하시라 총평균법 나오면 매입은 그 매출은 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원래 한 2, 3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렇게 자주 내는 건 아니고 그리고 총평균법만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문제에 있는 것만. 9번은 말장난 문제입니다.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가로. 제조간접비는 뭐를 기준으로 배부한다? 직접 재료비. 그러면 제조간접비가 100만원에 300만원이죠. 몇 배 차이 나요? 3배 차이 나요. 그러면 재료비도 몇 배 차이 나야 돼요? 3배 차이 나야 돼요. 그래서 50만원에 곱하기 몇이요? 3 하면 150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키포인트는 항상 배부 나오면 기준을 잘 봐야 돼요. 뭐를 잘 봐야 된다고요? 기준. 그래서 지금 기준이 제조간접비잖아요. 근데 몇 배 차이 나요? 3배. 그러니까 재료비도 몇 배 차이 나야 된다? 3배 차이 나야 된다. 그래서 50만원에다 3 곱하면 150 나오죠. 그 다음에 공손. 정답은 2번. 우리 정상하고 비정상 나오면 이거 기억나야 돼요. 정상적일 때는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 비정상적일 때는요. 영업에 비용 처리한다.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정상하고 비정상은 뭘로 처리한다? 영업의 비용.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그러니까 항상 그 문제 나왔을 때 우리 외운 거 있죠. 그거랑 연결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공손의 뜻이 뭐라고요? 네, 불량품. 그래서 공정 중에 뭐 봤다? 손해났다. 네, 그거를 공손이라고 합니다. 11번 우리 기초원가 또는 무슨 원가요? 기본원가.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간접비.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조업도에 따라 변동비하고 고정비 있죠. 네, 의사결정에 따라 관련원가와 비관련원가. 정답은 4번이에요. 기회비용. 우리 저번주에 메모원가 봤죠. 네, 메모원가가 저번주에 나온 이유가 뭐냐면 얘 때문이에요. 메모원가하고 기회비용하고 그 두 가지가 연결은 아니고 같이 다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메모원가는 쓸 때 있다 없다? 없다. 현재 거다 옛날 거다? 옛날 거다. 그 다음에 기회비용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선택할 수 있는 게 많다 적다? 많다. 그래서 선택 방법이 있는 경우 선택 후 나머지 중에서 효익이 가장 큰 것.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도 지금 선택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 다 끝나고 생각해봤더니 공부한 게 잘한 것 같아. 그러면 기회비용이 낮은 거고요. 아, 공부 괜히 했나봐. 그러면 기회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높은 거예요. 평균값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 중에서 큰 거예요. 근데 거기는 무슨 값이라고 되어 있죠? 평균값.
그래서 평균값이 아니라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 중에서 가장 뭐한 거라고요? 큰 거. 그걸 무슨 비용이라 그래요? 기회비용. 근데 시험 문제는 지금까지 메모런가가 한 2배 이상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메모런가가 한 6번 정도 나오고 기회비용이 요번에 2번째 나온 건데 저번에 나왔을 때는 작은 거. 요번에는 평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요거는 좀 난이도가 좀 있어요. 왜냐면 기회비용이 이렇게 아주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닌지라. 12번은 꼭 맞춰주셔야 돼요. 왜요? 연습했잖아요. 맞추려고. 무슨 법이요? 평균법. 그 다음에 완성품 무슨 양? 환산량 나오면 분, 모. 그 다음에 재료비는 초기에 투입. 초기에 투입이 모두 투입이에요. 그 다음에 가공비는 무슨 투입이요? 고르게 투입. 분모가 1 플러스 뭐죠? 말. 완 몇 개예요? 3만 개. 말 몇 개예요? 없죠? 네. 없으면 얘가 기억나야 돼요. 제가 요거 딱 2문제 나왔었다 그랬잖아요. 네. 없으면 요게 기억나시면 맞출 수 있어요. 제공품 뭐요? 수량. 그래서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량,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기초 몇 개요? 5,000개. 착수량 35,000개. 완성된 거 그러면 몇 개 남아요? 10,000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 문제 중에서는 상급이에요. 맞죠? 아고 3,500개라고 썼나요? 죄송합니다. 35,000개. 되셨죠? 네. 그래서 말은 몇 개요? 10,000개. 그래서 몇 개 나와요? 40,000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르게 투입이라고 나오면 10,000개에다가 몇 프로 곱해요? 40% 곱해요. 그럼 몇 개 나와요? 34,000개. 그래서 정답은 2번. 13번도 외웠는데 정답 4번. 간이과세자 누구만 가능? 개인만 가능.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자.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하. 이하가 아니라 뭐예요? 미만이에요. 네, 뭐만 발행할 수 있다? 영수증. 그 다음에 요번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있는 게 공급 대가 3,000만원 미만이면 납부보다 면제다. 이게 왜 나올 확률이 좀 있다고요? 올해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봐두시고. 14번은 공제되는 거 종종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팁을 하나 드리면 공제되는 걸 찾지 말고 불공을 찾으세요. 그러면 맞출 수 있어요. 불공 종류, 접대비, 업무 모감 비용, 비용 업용, 소형 승용. 차 몇 cc요? 1000cc 이하 제외. 무슨 차 제외? 경차 제외.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네. 그럼 몇 번 나와요? 일단 1번 아니죠. 접대비니까. 그 다음에 2번은 면세니까 아니죠. 4번은 관련 없으니까 아니죠. 그럼 몇 번만 남아요? 3번만. 요거 은근 잘 나와요. 그러니까 되는 걸 찾아라 그러면 되는 걸 찾지 마시고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 다음에 증빙에 몇 가지 있다고요? 4가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래서 요런 것들은 요거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일반적으로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13, 14, 15 꼭 시험 때에는 다 맞추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외운 거에 다 있어요. 외우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안 외웠어요? 외웠죠. 얘 외웠죠. 필요적 기재사항 외웠잖아요. 뭐요? 공급 하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및 성명.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세. 그것도 몇 번이요? 3번. 공급받는 자는 상호 또는 성명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운 데에서 나오면
시험은 그냥저냥 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 잘 풀고 싶으시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집에 가셔서 82회부터 놓고 계속 써요. 관련 있는 것들은. 그래서 기억에서 못되게요. 안 없어지게. 시험 때까지만. 시험 보고 한 3일 지나면 외운 거에서 한 70% 정도 잊어먹어요. 근데 그게 참고로 맞는 얘기입니다. 뭐야? 됐죠? 참고로 이 정도면은 이론 쉽게 나온 편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뭘 드려도 어려워요. 왜요? 아직 적응 안 됐잖아요. 일주일 동안 적응하면 다음 주에는 요번 주보단 확실히 나을 거예요. 실무시험 1번 앞에 보세요. 1번은 여기 가서 몇 번이요? 806. 그 다음에 대체적요 가서 2번에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퇴직급여 뭐야? 납부 끝. 그 다음에 2번은 좀 이따 할게요. 3번 먼저 할게요. 거래처 등록 가서 여기 금융기관 가서 98000. 그 다음에 무슨 은행이요? 한국은행. 그 다음에 보통 예금 123-456-789 F2 무슨 은행이요? 한국은행. 여의도 점. 그 다음에 계좌 개설일 7월 며칠이요? 1일. 되셨죠? 그 다음에 2번은 요 문제입니다. 재무 상태표, 원가 명세서, 손익 계산서, 잉여금 처분 계산서, 재무 상태표. 누구 고치래요? 손익 계산서 고치래요. 그러면 요렇게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잘 나와요. 손익계산서 고치는 게. 일단 어디 가요? 정기분 손익계산서 가서 세금과 공과금이 730인데 얼마로 넣었대요? 710으로 넣었대요. 얼마 고쳐요? 730. 그리고 고칠 거 다 고쳤죠? 그 다음에 누구? 당기순이익 쓰고. 얼마요? 6250.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잉여금 가서 여기 가서 얼마 고쳐요? 6250. 그 다음에 누구 써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 173 379 324. 근데 항상 느끼는 건데 이렇게 나오면 믿음이 안 가요. 진짜로요. 원표시로 나오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얼마로 고쳐요? 173 379 324. 173 379 324.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엔터 치고 여기 보면 돼요. 제 거 지금 대차 차익 뜨죠? 엔터 쳤을 때 대차 차익 안 뜨면 끝. 요러면 몇 점이야? 5점. 여기는. 여기는 왜 5점이냐면 1번이 2점으로 줄었어요. 최고 점수가 5점이에요. 지금까지. 다 맞았으면 몇 점이야? 10점. 7월 10일 초인 유통에 지급할 외상 매입금 얼마 있었죠? 1500 초인 어음 줬죠? 무슨 어음이야? 지급어음 1200. 여기도 어디야? 초인. 그 다음에 대변에 면제 받았죠? 면제 받았다. 채무 면제 이익 얼마야? 300. 그리고 이거 알려드렸죠? 기억 안 난다 그래서 안 하지 마시고 나중에라도 꼭 요렇게 뭐 받았다? 면제 받았다. 여기다 뭐라고 쳐요? 면제 치면 한 분밖에 안 나와요. 이건 기억 안 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건 당연히 기억나는 게 가장 좋죠. 7월 15일 차변의 당좌예금 100, 대변의 외상 매출금 100. 무슨 상사? 이도 상사. 7월 25일 제품 매출처인 국제통신의 외상 매출금 1000만원 중 57만원은 애누리 했죠?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받았죠? 매출 애누리 얼마예요? 57. 근데 이거 무슨 매출 거야? 제품 매출 거. 그 다음에 보통 예금 943만원. 대변에 뭐야? 외상 매출금 1000. 무슨 통신? 국제통신. 매출 애누리에는 안 써줘도 돼요? 예, 안 써주셔도 돼요.
네,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한 거 쓰는 건 상관없는데 제가 쓴 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매출 애누리라고 치면 안 뜨죠. 네, 그렇죠. 정확한 건 원래 매출 환입 및 애누리예요. 왜냐면 우리가 외울 때 순매출액은 매출 환입 및 뭐였어요? 애누리였죠. 일부러 이렇게 써드린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 그냥 매출 애누리라고 쓸 확률이 높아요. 괜찮아요. 그럴 때는 여기에다가 뭐라고만 쳐요? 매출 아니면 애누리만 치세요. 그럼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럼 판매 관련된 거니까 여기 제품 매출 거. 요걸로 선택하셔야 돼요. 왜요? 거기 지문에 써 있잖아요. 무슨 매출처? 제품 매출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시험 때는 비슷하게라도 쓸 수 있으면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품 매출 거예요. 왜요? 거기 써 있어요. 무슨 매출처? 제품 매출처. 그냥 그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분명히 시험은 배운 거에서 나와요. 근데 내가 그날 갔을 때 컨디션이 좋으면 한 개라도 더 기억이 날 것이고. 제가 장담하는데 90점 이상 배운 거에서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게 기억이 나는 문제가 있고 안 나는 문제가 있고 그거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9월 10일 임차보증금 1,500만원 중 30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줬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수표 발행했죠.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1,200. 항상 뭐 먼저 하라고요? 쉬운 거 먼저.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먼저. 그 다음에 보증금 줬잖아요. 무슨 보증금이요? 네, 근데 여기에 키포인트 하나 있습니다. 모든 보증금은 꼭 뭐 쓰세요? 거래처. 모든 보증금에 다 쓰세요. 왜 써야 되냐면 우리가 보증금이라는 건 줬다가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거, 받았다가 주는 거. 이런 거 빼먹은 거는 다음에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 드리는 거지만 몇 개 맞았냐 중요는 합니다. 왜냐면 점수가 나와야 행복하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주 하루만 잘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을 위해서 내가 부족한 게 뭐냐 그런 것만 채우시면 돼요. 9월 22일 이거 맞추려고 그렇게 썼는데 원천징수에다 밑줄 치세요. 원천징수 나오면 몇 가지? 줄 때는 예수금, 받을 때는 선납세금. 지금은 무슨 세금이에요? 선납세금이에요. 왜요? 이자 수익. 그래서 차변에 선납세금 38,000원. 이자는 얼마 받았어요? 200,000원. 근데 통장으로는 200,000원이 안 들어옵니다. 얼마가 들어왔어요? 169,200원. 근데 진짜 이만큼 뛰어요. 15.4% 뛰거든요. 3만원, 20만원에 15.4%면 38,000원 맞아요. 근데 20만원 받으려면 통장에 얼마 들어있어야 돼요? 엄청 많이 있어야 돼요. 대략적으로 얼마 있어야 되더라? 20만원 받으려면은 1,000만원 이상. 이자 20만원 안 줘도 되니까 1,000만원 이상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9월 30일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부도예요. 뭐라고요? 제가 정 기억 안 나면 이렇게라도 하라 그랬죠. 여기다 뭐라고 쳐요? 그러면 부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기억 안 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항상 지문에 힌트를 줘요. 그래서 부도음과 뭐요? 수표, 상조. 대변에 무슨 어음이요? 받을 어음 300. 여기도 어디요? 상조.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거는 수익 감소. 아니에요. 얘 자산이에요. 자산 증가예요. 차변이니까. 예, 얘는 자산 감소고. 왜 이게 자산 증가냐면 부도난 수표나 어음은 나중에 일부라도 받을 수도 있어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예, 요거는 이제 세무에 나오는데 어음하고 수표는 6개월 후에 결정이 돼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뭐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법인은 청산 절차라는 걸 거쳐요. 이게 뭐냐면 법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일부 갚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보실 때 청산 나오면 그냥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했다? 망했다. 왜냐면 청산 절차 들어갔다는 얘기는 망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반 개인하고 틀린 게 뭐냐면 법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갚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망할 것 같은 회사들의 법인은 또 작업을 해요. 일부 못된 데들은. 무슨 작업을 해요? 개인들한테 넘겨요. 왜냐면 갖고 있으면 마지막에 뭐 해야 되니까?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유총에서 난리친 이유가 그것도 있어요. 국가에서 나중에 법인화 시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개인일 때에는 그냥 딴 쪽으로 휙휙휙 빼돌리면은 괜찮은데 법인 재산으로 잡혀버리면 나중에 그 법인 재산을 팔아서 갚고 나머지만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유총이 난리치는 이유도 알아요. 그게 100%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이제 방법이 잘못됐던 거였죠. 요거 제가 왜 써드릴까요? 조만간 나와요. 청산이라는 용어가. 그래서 청산 나오면 청산이 아니에요. 뭐 했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8월 2일 카드로 팔았죠. 매출액, 사과, 카페인. 대변에 제품 매출 100만원. 부가세, 예수금 10만원. 카드로 팔았으니까 뭐야? 외상 매출금. 미수금 아니에요. 여기는. 왜요? 못 팔았으니까. 제품 팔았잖아요. 항상 그거 잘 봐야 돼요. 뭐 잘 봐야 되냐면 내가 뭘 팔았냐. 그러니까 만약에 비품을 팔았어. 그때 미수금이 맞아요. 근데 지금은 뭐 팔았죠? 제품 팔았죠. 제품 왜 만들어요? 팔라고. 그러면 이제 무슨 자산? 재고자산. 그때는 뭐가 맞아요? 외상 매출금이 맞아요. 요런 걸 보고 실수라고 합니다. 시험장 가서는 실수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많이 하시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썼잖아요. 외상. 8월 14일 또 써야죠. 영세 4가지.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곡, 신용장, 로컬, LC, 구매, 확인서. 그리고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틀렸으면 왜 틀렸냐고 파악했다가 다음에 안 틀리면 되죠 뭐. 매출의 영세, 무역, 여.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1750. 200만원은 남이 발행한 수표 받았죠. 현금 200. 나머지는요. 외상 매출금 1550. 그 다음에 8월 25일 채점 꼭 하시고 채점표에다 꼭 써주세요. 제가 그거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한번 볼 거예요. 결혼했죠? 네. 거래처예요. 우리 회사 직원이에요. 우리 회사 직원이에요. 매입에 면세. 그리고 거래처여도 면세예요. 불공의 완성은 누구라고요? 세금계산서 항상 기억하시고. 면세 나오면 거래처든 뭐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뭐야? 계산서 나오면 면세.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탑 플라워. 전자는 여. 영업부니까 몇 번대요? 800번대. 직원이니까 복리후생비. 그리고 이번 주의 목표는 몇 점 넘기자? 60점 넘기자. 한 번이라도 60점 넘기면 성공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그 다음에 대변에 안 줬죠? 미지급금 77,000원. 왜 미지급금이에요? 꽃은 팔 거 아니죠? 항상 그거 주의하시고. 9월 10일에 별표 3개. 지금 푸는 것 중에서 이게 제일 어려워요, 6개 중에서. 요거는 제가 입력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입 나오면 이게 기억나야 돼요. 거래처는 세관, 모만회계 처리, 부가세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9월 10일 매입의 수입, 평택, 여. 차변에 원재료 쓰시면 끝이에요. 부가세, 대급금 얼마요? 80. 대변에 현금 얼마요? 80. 이거 시험 문제 내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렇게 나오면 원재료 써요, 안 써요? 써요. 사람들이. 그렇게 쓰기를 원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의 함정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그 메인 매출 전표에서 제일 어려운 게 세 가지 있거든요. 하나는 카면, 현면. 요건 왜 어렵냐면 별로 없어서. 그 다음에 그 지금 풀고 계시는 수입.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건별. 건별은 무슨 증빙? 무증빙. 증빙이 아까 네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거 왜 내냐면 사람들이 잘 못 풀어요. 예. 왜요? 헷갈리니까. 그래서 요건 요렇게 넣는 겁니다. 9월 며칠이요? 10일. 그래서 매입의 수입의 원재료. 위에는 800에 80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세관이요? 평택세관. 전자는 여. 분계는 무조건 혼합. 잡으면 뭐만 떠요? 부가세만 떠요. 원재료 안 떠요. 근데 이제 틀리시는 분들은 원재료가 없네. 여기에다 뭐라고 쓰는 거예요? 원재료 800 쓰는 순간 틀리게 되는 겁니다. 대변에 뭐요? 현금. 그러니까 요런 거는 문제 풀면서 익히면 돼요. 왜냐면 기존에 우리가 거의 다 해놨어요. 다 해놨고 이제 익혀야 되는 게 저거 좀 전에 설명드린 건별하고 뭐요? 수입. 요쪽만 익히시면 6개에서 5개 맞출 수 있어요. 시험장 가셔서. 9월 13일 또 나왔습니다. 계산서. 매입의 면세, 일학습, 여. 교육받았다. 교육훈련비. 330. 대변에 무슨 예금이요? 보통 예금. 얼마요? 330. 되셨죠? 9월 20일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우리 앞에 보세요. 요 용어가 이제 가끔씩 나와요. 우리가 외울 때는 요렇게 외웠죠. 불공은 접대비, 업무랑 관련 없는 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요거랑 같은 말이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나오면 몇 cc 넘는다? 1000cc 넘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불공이죠, 결론은. 근데 요 용어는 처음 나온 거니까 이제 봐두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승용차 나왔는데 1000cc보다 작대. 그 다음에 무슨 차래? 경차래. 이 말 없으면 무조건 그냥 불공 잡으시면 돼요. 뭐 나왔을 때요? 승용차 나왔을 때. 근데 요거는 이제 처음 본 거니까 익혔다가 다음에 맞추면 되죠. 네, 불공이에요. 그래서 매입에 뭐요? 불공. 송로여. 차변에 기름 넣었죠? 800번대 차량 유지비 77,000원. 대변에 뭘로 주셨어요? 현금. 그리고 앞에 잠깐 보세요. 입력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지금 실력 많이 늘었어요. 왜냐면 이제 무슨 얘기 하는지는 이해하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제 속도가 절대 느린 게 아니에요. 2시간에 하나 푸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1시간 풀고 제가 1시간 설명드리는데 제 속도가 절대로 느린 게 아니에요. 이거 되게 빠른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 알면서 이해할 정도면 여기에서 조금만 더 추가하시면 다들 80점 넘을 수 있어요. 네, 전자는 여, 불공제 사유는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요거랑 그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랑 무슨 말이라고요? 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1000cc 넘는 승용차는 개별 소비세 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사실 분은 항상 기다리세요. 경기가 안 좋아지기를. 그래서 작년에도 했어요. 개별 소비세 50%인가 70% 할인해 줬었어요. 아니다. 개별 소비세가 아니고 취득세였나? 어쨌든 국가에서 매번 자동차 팔려고 할인해줘요. 그래서 그것만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그것만 잘 이용해도 한 몇백만 원은 똑같은 차인데 언제 사느냐에 따라서 막 300, 500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근데 이 못돼 처먹은 그 자동차 회사들은 그걸 지들이 깎아주는 것처럼 홍보를 합니다. 지금 사면은 자기네들이 안 받겠다라는 식으로. 근데 지들이 안 받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자동차 회사에서 할인해 주나 보다 이렇게 알고 사시더라고요. 근데 뭐 모르니까. 요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개별 소비세 나오면 몇 cc 넘는다? 1000cc 넘는다. 왜냐면 개별 소비세의 뜻이 너 돈 많으니까 비싼 거 샀지. 비싼 거 샀으니까 뭐 더 내? 세금 더 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수정 10월 27일
외상 매출금 3천만 원 전액이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는지 알았는데 보통 예금으로는 얼마만 들어왔어요? 1천만 원. 외상 대금은 얼마예요? 3천 한국.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음 받았죠? 무슨 어음? 받으러 얼마예요? 2천. 여기도 한국. 그리고 문제 4번은 따로 연습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분명히 그랬죠. 2번 3번이 늘면 4번은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10월 27일 가서 얘를 얼마로 고쳐요? 1000. 그 다음에 차변에 무슨 어음? 받으러. 무슨 유통? 한국 유통. 끝. 그 다음에 11월 9일 공장기기 수선비로 3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출하고 LS 산전으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하여 수익적으로 처리했는데 200은 무슨 적이래요? 자본적이래요. 매입에 과세에 LS에 여. 차변에 기계니까 무슨 장치? 기계장치 200. 그 다음에 500번대 수선비 얼마요? 100. 부가세 얼마요? 30. 돈은 뭘로 줬다? 현금. 왜 이렇게 되는지는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자본적 지출 무슨 처리? 자산 처리.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라고 한 적 있죠? 이상하신 거 없으면 입력하러 갑니다. 그리고 얘는 메인 매출 전표예요. 왜요? 세금 계산서 나와서. 그래서 11월 며칠 가요? 9일 가서 봤더니 300에 30은 맞아. 근데 여기만 틀린 거예요. 분계만. 수선비로 다 잡혀 있죠. 여길 얼마로 고쳐요? 100.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라고요? 기계, 장치.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나는 이게 불편해. 그러면 여기를 혼합으로 바꿔서 변경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만 맞으면 돼요? 답만 맞으면 돼요. 이상하신 거? 요거 잘 기억하세요. 이거 대빵 잘 나와요. 자본적 지출 나오면 무슨 처리? 자산 처리. 수익적 지출 나오면 수선비나 뭐요? 차량 유지비. 요거 잘 봐두시고. 그리고 이상하시면 꼭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하나라도. 네, 문제 5번 결산인데 앞에 잠깐만 보세요. 결산할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수동은 미리 해도 되거든요. 근데 자동 결산은 꼭 앞에 게 끝나고 나서 하셔야 돼요. 그렇죠. 메인 매출 일반 전표 수정까지 다 끝나고. 왜 그렇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원재료 제공품 제품이 있죠. 우리 분계할 때 원재료라는 분계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럼 이걸 먼저 해버리면 원재료를 넣는 순간 12월 31일 값이 같아질까요? 바뀔까요? 바뀌어요. 그래서 꼭 지켜주셔야 되는 게 수동은 먼저 해도 돼요. 근데 뭐는 마지막에 하자? 자동은. 그리고 되도록이면 결산은 마지막에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오히려 조회는 먼저 해도 되는데 결산은 꼭 마지막에 하세요. 왜냐면 결산은 몇 월 며칠이니까요. 12월 31일이니까.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이거 질의해서 나중에 확정 답안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나온 거 처음 봤는데 확정 답안에 뭐라고 써놨냐면 누구누구 님은 결산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렇게 써있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산은 항상 언제 하시라? 마지막에. 특히 자동 결산만. 근데 그분이 뭐 먼저 했냐면 대손충당금 먼저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대손충당금이 외상매출금 관련된 거잖아요. 우리가 앞에다 외상매출금 분계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순서는 상관없는데 결산만 마지막에. 1번은 수, 2번도 수, 3번만 뭐야? 자. 항상 전 똑같습니다. 외화 나오면 외환 차익, 외환 차선, 실제.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 결산 때. 지금 결산이니까 어디 거? 밑에 거.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은 부채. 원래 1300. $10,000 곱하기 얼마요? 1100원 하면 얼마 나와요? 1100. 올랐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부채 감소 어느 변? 차변. 얼마 떨어졌다? 200. 어디요? 로리알. 대변의 외화, 환산, 이익 얼마야? 200. 끝. 요건 많이 했죠? 그
그 다음에 2번 원래는 3년이었죠. 무슨 차입금? 장기 차입금. 몇 년 이내 됐다? 네, 1년 이내 됐다. 그럼 얘만 기억나면 맞출 수 있어요. 유동성 장기 부채. 얘는 1년 넘던 게 몇 년 이내가 될 때요? 1년 이내가 될 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변의 장기 차입금 500 국민. 대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 500. 여기에서 키포인트. 여기도 국민 꼭 써주시고.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거래처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헷갈려. 그럼 그냥 거래처 쓰세요. 네. 시험장 가시면 90% 이상은 구별해요. 한두 개가 헷갈릴 거예요. 그럼 그냥 거기에다 뭐 쓰세요? 거래처 쓰세요. 왜냐면 안 써도 되는데 쓰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써야 되는데 안 쓰는 거는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왜냐면 부분 점수가 저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맞아야 동그라미니까 그렇게 하세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3번은 자동이죠? 이렇게 하시면 되죠. 결산 자료 가서 1월에서 12월 기말 원재료 얼마요? 1550. 기말 제공품 1200이 아니라 120. 이거 일부러 120으로 준 거예요. 얼마로 치라고요? 1200으로 치라고. 7650. 다 끝났으면 무슨 추가? 전표 추가. 그리고 여기 보면 된다 그랬어요. 결산분계 삭제. 요거 나오면 예, 전표 추가된 건데 원래는 요게 떠야 돼요. 자동 결산분계 완료. 근데 요게 떴다 안 떴다 해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업데이트 중인데 뭔가가 만져진 것 같아요. 만드시면서. 됐습니까? 요렇게 나오면 꼭 3개 담아줘야 됩니다. 왜요? 셋 다 하던 거야. 많이 한 거잖아요. 그나마. 네, 문제 6번. 조회. 조회도 요 정도면 그냥 무난해요. 1번 거래처 나왔죠. 거래처 원장. 2번 부가세인데 매수나 개수 물어봤죠. 그러면 어디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3번 판매비와 관리비 나왔죠. 네, 계정 분류는 무슨 표? 월계표. 딴 데 가서 찾았다. 상관없다. 뭐만 맞읍시다. 답만 맞읍시다. 근데 여기가 보기가 좀 더 편해요. 1번은 여기로 가시면 되죠. 거래처 원장 가셔서 6월 말이죠. 네, 6월 30에서 6월 30. 1월 1일부터 찾았어도 상관없어요. 잔액은. 근데 되도록이면 지문에 있는 말 갖고 어떻게 쓸 거냐는 잘 봐두세요.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거래처 모르면 엔터, 엔터. 가장 뭐 한대요? 많은데. 거래처명, 소나무, 유통. 1억 500. 끝. 됐습니까? 네. 2번. 부가세 가서 세금계산서 무슨 표? 합계표. 일기 예정이죠. 1월에서 3월. 그 다음에 수령이죠. 수령. 몇 매 발행했다? 4매에 2960. 4매에 2960. 3번. 무슨 표? 월계표. 아, 잠시만요. 아이고, 가장 큰 달이네. 이거 월계표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 총계정은, 월계표는 맞아요. 맞는데 제가 잘못 썼어요. 가장 큰 달에 계정 과목 나오면 어디라고요? 총계정 원장. 근데 판매비와 관리비는 계정 분류예요. 월계표는 맞아요. 월계표는 맞는데 4번 쓰셔야 돼요. 몇 번 써야 된다고요? 4번. 1월에서 1월, 2월에서 2월 이렇게 찾아야 돼요. 요 문제만. 그래서 가장 그 조회 나왔을 때 가장 귀찮은 문제가 가장 큰 달에 계정 분류 물어봤을 때. 이때는 몇 번 찾으셔야 된다? 4번. 이거 총계정 원장 가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월계표 가셔서 얘 체크를 좀 해놓으시고 연습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몇 회죠? 76회죠. 여러분들은요? 83회예요. 그 사이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요것도 오랜만에 나온 거기는 해요. 그래서 몇 월에서 몇 월? 1월에서 1월. 4번 찾아야 돼요. 4916-200. 그 다음에 몇 월에서 몇 월이요? 2월에서 2월. 그 다음에 또 판매비와 관리비. 5124-400.
그 다음에 3월에서 몇 월이요? 3월 1500. 아마 답은 3월일 거예요. 나머지 애들하고 차이가 확 나죠? 네, 그래도 4월까지는 봐야 돼요, 다. 그 다음에 4월에서 몇 월이요? 4월. 아이고, 4월이네, 답은 또. 1700, 11만 6,600원. 또 가장 큰 달은 4월에 얼마요? 1700, 11만 6,600원인데, 앞에 잠깐 보세요. 거의 이게 한 90% 나와요. 얘는 그렇게 잘 나오는 분은 아닌데, 요거 나왔을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꼭 여러 번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4월에서 6월이다. 그러면 44, 55, 66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왜냐면 4월에서 6월을 넣어버리면 3개월치가 나오는 거예요. 몇 개월치가 나온다고요? 3개월치. 그래서 조회 문제 중에서는 좀 난이도가 높은 편인 게 3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1번, 2번은 무조건 맞춰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3번은 맞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30분에 다음 것도 나눠드릴게요.